네, 오늘은 딕션 좋은 여배우들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딕션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만드는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딕션 좋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발음이 좋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말의 전달력이 좋아서 귀에 쏙쏙 꽂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 머릿속의 성역이야. 결심했으니까 당신은 건들지 않기로. 안녕하십니까. 인제컴퍼니 대표 원인재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죄 예방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설치한 CCTV는 현재 800만 대에 육박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많은 CCTV들이 대부분 사건 발생 후에 그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가요? 딕션이 좋으니까 나긋나긋하게 말해도 귀에 쏙쏙 꽂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도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됨과 동시에 고급스럽고 프로페셔널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딕션은 사람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딕션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간단하게 따라하며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보시고 가능하시다 하면은 녹음을 하신 후에 영상과 비교해보세요. 사람들은 천둥번개가 치면 무서워하는데 전 이상하게 차분해져요. 드디어 세상이 끝나는구나. 바라던 바다. 어떤가요? 이 정도는 쉽나요? 아니면 생각보다는 어려우신가요? 이 정도 말하기를 따라하실 수 있으면 딕션이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도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시죠.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썰의 강지영입니다. 뉴썰에서만큼은 저희가 좀 웃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 싶어서 오늘 다룬 뉴스가 좀 무거웠지만 뉴썰에서만큼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뭐든지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가요? 첫 번째 영상보다는 확실히 더 어렵죠. 비슷하게라도 강지영님을 따라하셨다면 일상생활에서도 꽤나 훌륭한 딕션을 구사하실 분이다. 이런 분들은 발음이 참 좋고 전달력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 비슷하게 따라하지 못하신 분들 상심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도 아니고요.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거기도 하고 게다가 또 강지영님은 직업이 아나운서잖아요. 아나운서다 보니까 말을 더 전문적이지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오히려 따라하지 못한다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직업이시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현재 여러분의 딕션은 둘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셨나요? 네, 뭐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간단한 테스트였고 여러분이 그냥 딕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하기에 흥미를 가지도록 준비한 것이니까요. 영상 재밌게 시청하기 위한 하나의 몸풀기였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방금 오늘 영상의 핵심을 이미 얻어가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딕션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다양한 딕션을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좋은 샘플을 듣고 따라하는 게 정말 제일 좋은 연습이에요. 이것은 비단 말하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천재 미술가라고 했었던 살바도르 달리 전시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DDP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코스 쪽에 마지막 코너 쪽에 어떤 표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채점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고 하고 봤더니 본인이 존경하는 대단하다고 여기는 화가들을 나열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본인과 함께 측정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창의적인 달리마저도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고 그걸로 연습을 했겠죠.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피카소의 작품들은 대부분 이게 뭘까? 좀 특이한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렸을 때에는 이미 기초적인 것들은 거의 다 마스터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말은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목표입니다만 그 전에 일단 좋은 것들을 보고 따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딕션이 좋은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습법인데 아니 우리 평소에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자기 개발도 하고 하루하루가 바쁘잖아요? 이런 일상 속에서 막 하루 1시간 내가지고 막 각야, 거겨, 간장공장, 공장장 이렇게 아나운서 지망생처럼 막 자음 모음에, 장음에, 이중 모음에, 음운 변동이니 이런 거 이런 정석적인 발음 연습, 딕션 연습한다?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초반에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점점 흥미를 잃는다. 그래서 꾸준히 오랜 기간 연습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본격적인 연습을 하기 전에 일단 쉽고 흥미있고 그러면서도 쓸모가 있는 거라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보는 연습이고요.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만 짚고 가자면 배우를 따라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나운서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배우분들은 연기라는 걸 하다 보니까 연기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상적인 삶과 최대한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드라마틱하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말의 강약, 리듬, 멜로디가 조금 더 다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은 아나운서분들은 말투와 발성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죠. 근데 배우분들을 생각해보면 각자의 개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성 있는 말하기를
말하기를 연습하고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걸 하고 싶을 땐 배우가 좋은 것 같고요. 좀 더 정형화된 거, 좀 더 형식이 있는 거는 아나운서로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배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말맛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말을 맛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상 말하기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장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잔잔한 내레이션 같은 말하기입니다. 신문에서 작금을 낭만의 시대라고 하더이다. 그럴지도 개화한 이들이 즐긴다는 가배, 불란서 양장, 각국의 박래품들, 나 역시 다르지 않소. 단지 나의 낭만은 독일제 총부 안에 있을 뿐이요. 김태리님 목소리도 좋고 딕션도 너무 좋죠. 지금 보여드린 영상처럼 차분하고 부드러운 말하기를 따라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목소리 톤이 자신에게 맞는 안정적인 톤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차분하고 부드러운 말하기는 회사에서 옆자리에 있는 분께 조용히 부탁을 하거나 용무를 물어볼 때, 또는 소개팅 같은 단 둘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하기에 무척 좋은데요. 이에 대한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에서 목소리 톤은 말할 때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멜로디, 음량, 속도, 리듬과 같은 딕션의 요소가 목소리 톤과 함께 작용해서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될지 정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연구 자료에서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말하기를 소프트 톤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친밀감과 공감을 느끼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대화에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하고 관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죠? 자, 그렇다면 이런 차분하고 부드러운 말하기가 잘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발성이 좋으면 좋습니다. 사실 발성이 좋으면 기본적으로 딕션이나 발음이 좋아져요. 근데 발성을 기본부터 하려면 시간도 없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위해서라도 발성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주 좋은 팁을 하나 공유해 보자면 입김을 부는 겁니다. 어떻게 부냐? 추워서 얼어 죽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겨울 한파주의보 때 여러분 막 손이 얼 것 같은 거예요. 딴 데는 옷을 다 입었는데 손만 장갑이 없어요. 그때 입김을 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불까요? 이렇게 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온기,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바람의 온도, 공기의 온도가 손을 녹일 수 있게 이렇게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보다는 약간 따뜻하고 그 공기의 양이 더 넓은 느낌을 찾는 겁니다. 그 느낌을 찾았다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보는 겁니다. 공기를 낼 때, 호흡을 낼 때 목의 느낌, 입의 느낌을 생각해서 거기서 소리를 내서 하 이렇게 꽉 막힌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러면 목의 진동이 느껴질 거예요. 잘 안 된다 하면은 이 소리를 내고 느낌을 그대로 연결해서 입술만 닫아보고 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동이 더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진동이 있는 소리가 나가야 하는데 입술에서 닫아버리니까 그 진동들이 반사되면서 입안에 막 떨리기 시작할 겁니다. 목 안에서도요. 이게 여러분이 구사해야 될 가장 좋은 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동이 많이 느껴질수록 목의 통로가 넓어졌고 입의 통로가 넓어진 건데, 이것을 성도를 넓게 열어서 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목의 공간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음도 좋아져요. 발음 연습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말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목을 한번 풀어보시죠. 자, 두 번째 장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명확하고 똑부러지는 말하기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보면서 뭐 이상한 건 못 느꼈어? 첫째, 3명의 자녀 중 양지호만 돌림자를 쓰지 않았어. 둘째, 양지호와 바로 위 양예서와의 출생연월은 겨우 11개월 차. 왜 그런 건 내 눈에만 들어오는 거지? 딕션 좋은 배우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서현진 배우죠. 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의 대사는 논리적인 설명이 많이 들어간 대사잖아요. 이런 논리적인 말하기에는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명확하고 똑부러지는 딕션이 당연히 잘 어울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똑부러지는 딕션, 똑부러지는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신경 써야 되냐? 강약을 잘 써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좀 극단적이기는 한데, 같은 대사가 말의 강약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예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웬일이야? 결혼 축하해요. 좀 뵐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은 바쁜데? 결혼 축하해요. 좀 뵐 수 있을까요? 나 오늘 바쁜데. 완전 구체적인 예시는 아니지만 차이가 조금은 느껴지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말의 강약 문제도 있겠지만 약간 연기력 차이 아니야? 음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야? 멜로디 같은 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말의 음이 다양해도 강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뱅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포인트 카드 있으십니까? 올리브영 가서 뭔가 들어본 느낌일 텐데요. 음이 다양하니까 들리기는 하는데 이게 명확하고 똑부러지는 느낌이 나지 않고, 그리고 게다가 영혼이 좀 없어 보이죠. 이래서 말의 강약이란 건 중요합니다. 아까 서현진 배우님의 영상 봤을 때 느껴졌던 자연스러움도 포함이 되죠. 강약에서 만들어지는 리듬과 다양한 만들어지는 멜로디, 그리고 표정,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딕션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럼 그런 사람의 장면을 보면서 와, 연기 잘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하기를 보면서 말을 굉장히 매끄럽게 잘하시네요, 배우셨나봐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강약은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배우의 강약을 똑같이 따라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인에게 모든 강약이 다 정확하게 들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대사를 들으면서 본인이 느끼기에 약간 강조가 되었다, 여기 악센트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 구간을 체크해 보세요.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그리고 듣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예시로 서현진님의 영상을 다시 볼 테니까 체크해 보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보면서 뭐 이상한 건 못 느꼈어? 첫째, 3명의 자녀 중 양지호만 돌림자를 쓰지 않았어. 둘째, 양지호와 바로 위 양예서와의 출생연월은 겨우 11개월 차. 왜 그런 건 내 눈에만 들어오는 거지? 다들 체크해 보셨나요? 체크하셨다면은 본인이 가장 편한 대로 강약의 완급을 조절하면 좀 따라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뭐 다 체크할 순 없지만 처음에는 약간 여기 좀 세다, 여기 뭔가 음이 들어갔다 하는 구간들을 뭐 볼드 처리, 그러니까 진하게 처리한다든가 색깔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관계 증명서 보면서 뭐 이상한 건 못 느꼈어? 가족관계 증명서 보면서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 가족관계라는 걸 처음에 조금 더 살렸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점점 좀 적어졌어요. 볼륨이 줄어들었죠. 첫째, 3명의 자녀 중 양지호만 돌림자를 쓰지 않았어. 이런 것도 좀 디테일인데요. 첫째, 3명의 자녀 중 양지호만 돌림자를 쓰지 않았어. 첫째 하고 3명의 자녀 중은 좀 늘려서 약간 느릿느릿하게 말하다가 양지호만 돌림자를 쓰지 않았어. 점점 빠르게 말해요. 둘째, 양지호와 바로 위 양예서와의 출생연월은 겨우 11개월 차. 지금 들어보시면 둘째, 양지호와 바로 위 양예서와의 출생연월은 겨우 11개월 차. 양지호, 양예서, 출생연월. 그러니까 출생연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출생연월. 이런 게 음운 변동이라고 해요.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11개월. 그러니까 단어 중에 어려운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때 조금 강조해서 세게 하면, 약간 느낌만 더 살리면 발음하기가 편해집니다. 모든 글자를 다 강조하려고 하면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건 내 눈에만 들어오는 거지? 왜 그런 건 내 눈에만 들어오는 거지? 여기서도 어딘가는 살리고 어딘가는 약간 줄이는 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느낌대로 해보는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영상은 조금 어려운 난이도고요. 더 강약이 명확한 것들을 해보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어떤 키워드를 살려서 조금 더 세게 말하고 줄여서 말하고 이렇게 하는 연습들이 되다 보면은 평소 직장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어필해야 할 때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용기 내서 딱 한 번만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 수월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 회의하는 도중에, 미팅하는 도중에,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뭐 아니면 고객을 응대해야 된다, 이럴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장면입니다. 사랑스럽고 귀엽게 말하기, 즉 밝고 높게 말하기입니다. 센스, 개센스. 우산을 2개 들고 왔어요. 나 야근해서 힘도 없는데 진짜 패버리고 싶다. 각자 쓰니까 좋네. 너 하나도 안 맞고 어깨도 안 젖어. 아까 장면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이게 좋은 딕션인가? 딕션은 잘 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귀에 쏙쏙 꽂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게감이 없는 느낌은 딕션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밝고 높게 말하는 말하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표현력 때문입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중저음 목소리, 발성,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발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봤던 영상 댓글이던가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멋있는 말하기, 약간 중저음의 말하기 연습만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멋있게 말하는 건 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사람이 너무 무거워 보여요. 재미가 없어 보여요. 인간미가 없어 보여요. 약간 이러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뭐냐, 제가 초반에 딕션이 뭐라고 했죠? 말의 전달력이 좋다, 귀에 쏙쏙 꽂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귀에 들린다, 귀에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발음이 좋아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오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현진 씨가 이 장면에서는 조금 더 사랑스럽고
비교적 가벼운 캐릭터인데, 그리고 옷마저도 훨씬 부드러운 느낌의 옷을 입었는데 표정이 아까 두 번째 장면의 영상처럼 굉장히 차갑고 화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 발음이 발성과 모두 또박또박이다. 그러면 뭔가 좀 지켜주고 싶은 느낌이 난다? 아니면 약간 말괄량이 느낌이 난다? 이런 것들은 떨어지게 되겠죠. 이처럼 딕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 표현법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딕션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게 쓰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밝은 캐릭터 때는 발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명확하게 하지 않고 약간 뭉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 야근해서 힘도 없는데 진짜 패버리고 싶다. 나 야근해서 피곤한데 진짜 패버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했죠. 이거를 발음은 좋아야 되니까 모두 명확하게 해야지 하면서 나 야근해서 진짜 피곤한데 진짜 패버리고 싶다. 하나하나 다 들리게 하면은 오히려 장면과 연결되지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떨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진짜요? 어떻게 그랬어요? 이렇게 얼버무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음이 완전히 뭉개지는 건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게 말해야 될 때는 발음이 1순위인 것보다는 표정이 차라리 더 중요하다. 그리고 톤을 약간만 더 높게 해서 밝은 느낌을 내는 게 오히려 전달력에서도 좋은 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장면으로 해볼까 하는데 이건 약간 좀 심화적인, 좀 어려운 단계인데요. 아까 두 번째 장면이었었던 강약을 더 기술적으로 쓰고 깊게 사용하고 말의 완급, 속도까지, 표정까지도 할 수 있다 하면은 훨씬 더 느낌이 맛있어진다는 것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안 했던 거는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서죠. 드림즈가 지난 시즌보다 좀 더 잘해보자는 목표를 가진 동료라고 생각해서. 근데 서영주 씨는 동료 의식이 있었어요? 선을 넘은 사람하고 다시 웃으면서 협상할 마음이 안 드네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배울 점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안 했던 거는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서죠. 여기서의 장면들을 보면은 굉장히 키워드도 많이 찝고, 그러니까 강조하는 글자들도 많고 발성 크기 자체도 매우 크죠. 드림즈가 지난 시즌보다 좀 더 잘해보자는 목표를 가진 동료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는 말하다가 점점 소리가 작아집니다. 근데 서영주 씨는 동료 의식이 있었어요? 선을 넘은 사람하고 다시 웃으면서 협상할 마음이 안 드네요. 이러면서 약간 소강 상태가 되듯이 아까 처음엔 쏘아 붙였지만 점점 안 쏘아 붙이는, 점점 작아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완급을 줬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사람들은 말하기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대본 뜯어고칠 수 있어요. 그럼 어딜 뜯어고쳤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이 바뀌면 뒤가 바뀌잖아요. 얘기를 해줘야 뒤를 바꾸죠. 앞뒤 생각 안 하고 막 생각나는 대로 찍으면 그만이에요? 이 얘기 100번쯤 했어요. 근데 바뀌질 않잖아요.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잖아요. 굉장히 잘하죠. 말도 빠른데 발음까지 다 들려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입을 많이 움직이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진 씨의 지금 장면들을 보면은 입을 많이 움직이고 있죠. 왜냐면 소리도 지금 크게 내고 있고 감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 텐션이 약간 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막 지금 내 감정선은 올라와 있는데 입술을 많이 안 움직이고 입 안에 공간도, 그러니까 입도 크게 안 벌리고 하다 보면은 발음이 그만큼 안 됩니다. 소리를 작게 내고 그냥 차분한 상태에서는 입을 좀 적게 움직여도 괜찮은데 우리의 몸이 하나로 약간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강하게 어필하고 좀 감정이 끌어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입술을 많이 움직이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스피치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무대에 서거나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회의 같은 걸 할 때만 해도 충분히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긴장 상태가 되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 때 좀 빠르게 스트레칭하면서 풀 수 있는 좋은 노하우가 있는데요. 오와 이의에를 20번만 빠르게 반복해 보는 겁니다. 오와 이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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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이의에. 전 지금 10번 했지만 이거를 20번 정도 반복해 보는 거예요. 뭐 당연히 30번 해도 되고 40번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와 이의에를 할 때 오와 이의에, 오와 이의에, 오와 이의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와 이의에, 오와 이의에 입을 확실하게 움직여주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입술과 혀에 닫혀있던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순간적으로 빨라도 무너지지 않는 딕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일상생활에서 말하기 할 때 훨씬 더 불편하지 않게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급한 상황에서 생각이 난다면 꼭 한번 활용해 보시죠. 자, 오늘의 영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딕션에 관련된 영상들을 준비했고요. 조금은 더 재밌게 시청할 수 있길 바라서 다양한 장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이 내용들을 나는 심화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의 10년이 넘는 노하우와 많은 자료를 담은, 그리고 각자에게 많은 훈련법을 제공한 여러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방문하셔서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 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